전광인 선수랑 신호진 선수 그렇죠. 많이 궁금해하실 것 트레이드가 같아요. 트레이드? 왜 니네가 더 크게 갈 거다라고 얘기해놓고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 왜 1대1이야 임마!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뒷얘기가 이제 신호진 선수가 현대캐피탈이 이달 말에 외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출전하는데 네. 현대캐피탈에서 빨리 우리 신호진 빨리 그렇죠. 연습시켜서 데리고 가고 싶다 선수가 모자라요. 이게 대회를 나가려면 요청을 네. 해가지고 트레이드 카드를 더 맞출 새가 없이 일단 그럼 확정된 거로만 바꿉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일단 네.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네. 그래서 일단 신호진 선수가 왔고 신호진 선수가 굉장히 현대캐피탈이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신호진 선수한테도 좋은 일이고 정광인 선수한테도 본인이 뭔가 선수로서 나의 선수 전광인의 가치를 더 마지막까지 좀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OK 저축은행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둘 다에게 윈윈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보상 선수 포함해서 선수 이동의 가능성은 아직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 OK와 현대의 역사는 작년부터 짚어야 돼요. 이제 무산이 됐던 이제 모 선수와 다른 선수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때도 두 구단이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팬들은 이거 트레이드가 틀어졌는데 두 구단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두 구단은 이 트레이드가 안 됐지만 서로를 되게 좋은 파트너로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정광인 선수와 신호진 선수 이 과정도 저희가 정광인 선수에 대한 예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14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아가면서 사실 정광인 선수를 외부 영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구단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영입이 잘 되었다. 그러니까 이 현대캐피탈에서 계약을 하고 보내는 게 정말 마지막까지도 잘 보내준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FA로 남으면 김혜경 기자 얘기했지만 보상금에 선수 한 명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이 팀에서 영입한 팀에서 나가야 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 영입하는 팀에서는 출혈이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오히려 FA로 이적하는 것보단 사인앤트레이드가 더 대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구단 관계자분들도 이제는 좀 보상 등급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부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뭐 일단 임성진, 김정호 그리고 이제 송명근 이제 이게 가장 커다란 이제 삼각축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에 이렇게 돌아가는 두 분이 보시기에는 가장 이번 FA 잘했다. 어디를 꼽고 싶으세요? 저는 잘 팔고 잘 샀다 한전.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거 오늘 단장님한테 크게 칭찬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갑자기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는 최근에는 그 구단 관계자 분들이 뭐라고 안 하세요? 이제 말을 숨기시는 분도 생겼어요. 진짜로? 저한테 말 안 해주더라고요. 진짜? 약간 섭섭한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게 말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또 얘기를 아끼잖아요. 뭐 그런 것들. 양반이지 이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얘기해 주시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전을 얘기하냐면 임성진 선수가 나간 건 한국전력 팬덤이 정말 큰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한전도 임성진 선수 잡고 싶었어요.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적을 원했던 두 팀과 한국전력까지 3파전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4파전이죠. 그쵸 발밴 대회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전력도 어차피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죠. 임성진 선수가 나갔고 그럼 누구로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했을 때 김정우 선수를 데려온 건 좋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김정우 선수도 뭐 몸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차피 임성진 선수에게 쓸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면 상관없다. 근데 여기에다가 KB에서 데려올 보상 선수까지 받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김정우의 보상 선수를 더해서 임성진 이퀄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는데. 1+1이 다 나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맞다 이거를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보상 선수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떤 선수? 이따가 한번 하시죠. 뭐. 이따가 그러면은 남녀부 보상 선수 이야기는 몰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지금은 질문을 좀 아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 2시간 동안 채팅창을 계속 봤더니 집에 갈 때 두통이 오더라고. 이게 너무 빨리 올라오고 머리가 아프니까 막 나중에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 집에 가는데 운전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몰아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댓글창에 나 배구 관계자인데 저희가
관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배구 관계자 호소인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 배구 관계자인데 임성진은 정민수 풀릴 걸 알고 있었던가? 저분 진짜 관계자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어떤 관계자분한테 오늘 방송 보겠다고 했거든요. 채팅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반말을 해? 좀 이게 서로 특히나 같은 업계에서 일하면 서로 존대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대리 머리 아프다니까 대리 부르세요. 예. 일단은 오늘도 이따가 보상 선수는 모아서 한번 남자부 여자부 다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부에서 더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죠? 네, 뭐 이 정도 같은데요. 네, 저희가 뭐 다 지난주에 남자분은 거의 다 말씀을 그렇죠. 드렸으니까. 여자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죠. 예. 자, 여자부는 일단 이다현이 흥국생명으로 가게 되면서 연쇄 이동인 뭐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다현 선수는 사실은 약간 그 연쇄 이동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댓글창에 어떤 분이 적어주셨는데, 야 니네가 지난주에 GS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움직였는데 실패를 했죠. 움직였죠. 그죠? 굉장히 이게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실패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상황이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지.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정중동이 됐어요. 말씀드리면, 만약에 GS가 이제 미들 블로커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영입했다면 흥국도 굉장히 고민이 컸을 그렇죠. 거예요. 이다현 선수를 못 잡았다면. 그래서 다른 선수 쪽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GS는 아웃사이드 히터는 포기하고 미들 블로커만 본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GS 칼텍스는 지금 보호 선수 외에 나갈 아까운 선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주하 선수라든가 최유림 선수들인가 이런 선수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기를 한 아웃사이더 영입은 하지 않는다라고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에 뭔가 어디에 더 무게를 줄 거냐 했을 때 GS는 오히려 지금 우리 있는 선수들을 육성시키는 조금 더 키워보겠다라는 데 이제 무게를 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게 맞아요. 넬님이 오해영 기사님 정리를 못해서 안경 쓴 이 기자님이 정리해 주심. 맞아요. 어느 포인트에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아니. 정리를 못한다는 거에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안경 지금- 쓴 이에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세게 긁혔어. 그러니까 저는 안 긁힙니다 이제. 어떤 포인트에 화를 내야 되는 거야? 긁힌 데를 또 긁혔어요. 네. 흥국은 아예 표승수 선수는 이제 그냥 포기한 건가요? 아까 뭐 아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게 김연경 선수도 그랬거든요. 네. 그 흥국생명 잔류 전날까지만 해도 현대건설에 가는 쪽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른바 하이제킹을 아본단자 감독이 그렇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몰라요. 그래서 얘기 안 할 거예요. 틀릴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계약들이 좀 있습니다. 좀 가장 관심가 아까 뭐 고예림 표승수 선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 해명 하나 해도 되나요? 지금 제갈토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단 측이 양효진 선수한테 서운하게 했다. 저희는 서운하게 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야, 저게 네. 꼭 돈만으로 서운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코멘트를 찾아봤어요. 난항을 겪고 있다. 양효진 선수와 이다현 선수가 얽혀 있어서.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서운하게 하지 않았어요. 1000명 돌파했던데 박수 한번 치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방송을 직접 보는 분도 있지만 이게 글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을 보지 않고 글만 읽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을 100%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기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박준영 선수도 그랬잖아요. 제가 원소속 구단도 있다 그렇게 애타게 말을 했는데 자꾸 OK 저축은행 간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해명 넘어가도록 하고요. 말이 일다 뭐 이런 이것도 댓글 달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또 1000명이나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일단 중간에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구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1000명 넘을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을 심지어 이 배구를 사랑하는 이 두 분 기자분조차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처음 했을 때 뭐 몇십 명? 그렇죠. 예,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관심을 낳고 있는 일단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계약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예. 자, 먼저 이다현 선수, 뭐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다현 선수 이적을 결심했고요. 또 누가 있죠?
그다음에 이고은 선수가 흥국에선 재계약을 자격을 했고, 했고요. 예. 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는 뭐 FA 3명 중에 2명이 다 외부 이적을 선택했고, 네. 그다음에 IBK기업은행은 2명 다 남았고, 네. 육서영 선수와 김채원 선수 오늘 네, 둘다 계약을 남았고. 발표했죠. 그리고 GS칼텍스도 유소영 권민지 남았고, 페퍼저축은행도 하이즈 선수가 남았고, 지금 이제 남은 선수 중에 좀 굵직한 선수는 도로공사 임명옥 선수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명옥 선수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옥 선수는 왜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건가요? 라는 팬분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시간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울어? 우는 거야? 지금 김혜경? 아니 임명호 선수가 네. 이제 어쨌든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FA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본인도 생각하는 마무리가 있을 것이고 구단도 생각하는 대우가 있을 것인데 그 두 부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팬들이 약간 이거 올려달라고 한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바로 뒤에 셀러리 캡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 도공이 굉장히 셀러리 캡이 찰랑찰랑한 것도 사실이고 네. 또 그거를 어느 정도 구단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명옥 선수가 원하는 조건과 구단의 계약, 뭐 연봉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제가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론이 사실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임명옥 선수 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임명옥 선수가 뭐 시상식에서 했던 멘트도 굉장히 네. 그 사실은 그냥 가볍게 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뼈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뭐라고 했죠? 임명옥 선수가 뭐 찾아보면 나올 텐데. 네, 뭐, 아이고, 잘 마무리하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본인과 팀의 상황을 딱 이렇게 찝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임명옥 선수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서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임명옥 선수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 6번째 FA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나이가 일단 40이 넘은 선수라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네. 그런데 본인은 지난 시즌에 우리가 V리그 베스트 리베로 상을 줬던 선수인데 그렇죠. 기록면에서도 아직도 뛰어난 선수인데 뭐 선수 본인도 여전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에서는 조금은 뭔가 그러니까 선수가 기대하는 보는 나와 구단이 보는 나의 갭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지금 김영민님께서 10,000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도그이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년 전 현캐 KB 기둥 대 기둥 트레이드 풀어줄 수 있나요 이야기. 이게 최태용 감독님 계실 때 그거죠? 저거 내가 네이버 방송 있을 때 기둥뿌리 뽑힌다 아마 그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안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 기둥 뽑혔으면 아마 두 팀 다 지금 완전히 다른 팀도 있었을 그쵸. 겁니다. 네. 오. 최태용 감독님이 되게 개혁을 좋아하시고 모험을 좋아하시거든요. 혁신? 진짜. 네, 혁신. 네. 잘 안 되긴 했어요 계획대로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성사가 안 된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 선수들이 아직 뛰고 그쵸. 있으니까. 네. 근데 확실한 건 그게 기둥 뽑아서 트레이드를 했으면 아직까지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에 그게 성공했으면 최태용 감독이 아직도 현대캐피탈 지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팀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아까 질문 하나 뭐 있었는데 뭐였지? 차도배가 아직도 하냐고 왜 남의 방송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쉽게도 지금 그 멤버 중에 두 분이 지금 배구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 맞다. 임명옥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 타구단에서의 오퍼가 있었는지. 오퍼는 없었는데 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공에 남아서 뛸 수도 있고 도공과 계약한 다음에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도공은 어쨌든 임명옥 선수와 좀 잘 마무리를 하고 싶고 임명옥 선수도 뭐 어쨌든 좀 선수 생활을 하겠다는. 근데 그 잘의 온도차가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죠. 그게 참 이게 은퇴를 앞둔 선수들을 두고 항상 그런 좀 아쉬움이 생기잖아요. 네. 이번에 뭐 김연경 선수 같이 우승하면서 끝나면 정말 좋은데 사실 그거는 그냥 김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문성민 선수만 해도 사실 최근 몇 시즌은 벤치를 지키다가 은퇴를 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참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이응님께서 내일 오후 6시까지인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네. 59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실제로 그런 짓도 있어요? 진짜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공시는 이제 뭐 6시까지다라고 하지만 잠깐만요. 구단 연맹에 잠깐만요. 약간 인간적인.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두리가 잠깐만요. 있구나, 라는 사례들이 몇몇 있었어요. 아 진짜로? 그 실제로 자료는 정리하고 막 이러면 한 7시에 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나 칼처럼 그러진 않은데 근데 일단은 시간 때문에 놓치진 않겠죠 설마? 될 일이 시간 때문에 될 일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아마도 어쨌든 뭐 그러지 구단도 뭐 대화의 채널을 계속 열어놓고 있고 네. 보통 이게 야구 FA는 나 너랑 얘기 안 해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왜냐면 팀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여자 배구는 7팀이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자 블루진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셔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임명옥 선수 상황 보니까 10여 년 전 삼성 현대로 막판 마감 뜬금 이적한 여우연 시즌 2 될 수도 있나요? 아 임명옥 선수 얘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저 케이스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알려드린 게 저희가 다 취재를 한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정리 못하는 오해원이 한번 정리해 네, 보겠습니다. 네.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 3개예요, 3개. 네. 계약을 되게 임명옥 선수가 그러니까 원하는 조건보다 굉장히 낮게 아쉬움 있는 채로 도로공사에 남을 수가 있고요. 네, 첫 번째 그게 네, 그다음에 도로공사 이미 내가 손을 3개 들고 있구나. 계약을 안 하는 그러니까 FA 미계약자로 남아버리는 그렇죠. 네. 강제 은퇴되어 버리는 상황도 그게 생깁니다. 최악이죠. 네.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사실. 없어요. 네. 뭐그 그리고- 의견차가 끝까지 안 좁혀지면. 네. 다른 팀에서 그래도 그 정도인데도 사실 임명호 선수 연봉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네. 있다 보니까 그러면 보상금을 또 줘야 돼요. 이응님이 거기서부터 하면 마지막에 뻑큐돼요. 아 중지를 접으셔야 됩니다. 네. 네. 접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 이제 계약하고 나서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 네, 트레이드를 이적 알아보는 하는 거죠. 네. 사인 경우가 트레이드 하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명옥 선수로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적정가가 있는데 어떤 경우도 사실은 본인의 그 니즈를 지금 다 충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명옥 선수도 뭔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FA 계약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게 감정에 호소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던 선수인데 이제 와서 날 이렇게 해주나? 라고 난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되게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의 난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근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은 임명옥 선수 이야기는 전혀 제가 뭐 여쭤보지도 않았고 두 분께 그리고 들은 바도 없는데 간극이 꽤 뉘앙스로는 간극이 꽤 큰가 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식을 네. 저희가 제일 처음 전해드렸잖아요. 다들 놀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같은 A 등급이라 그래도 네. 40살이 넘은 A 등급과 네. 이제 20대 초반 창창한 A 등급은 아무래도 팀에서의 가치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야호님께서 약간 정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선수는 과거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구단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보겠죠. 그게 늘 FA 좀 나이가 있는 내가 선수들의 지금까지 이 항상 팀에서 결정이죠. 해온 게 네, 어디 그렇죠. 얼만데. 네. 근데 구단은 네가 앞으로 우리 팀에서 해줄 게 얼만데를 보니까. 여러 말지만 대우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말 네. 뭐 연봉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니즈를 맞추기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꽃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GS 외국인 코치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라고 말씀. 저희가 거기는 취재를 안 해봐서 너무 죄송하네 진짜. 네. 요거는 제가 하나 말씀. 들으셨어요? 네.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음. 외국인 코치 자리는 외국인으로 메운다. GS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S가 구체적으로 국적까지 말씀드리면 일본인 코치가 나갔잖아요. 그럼 같은 국적의 코치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GS가 의외로 일본에 발이 넓다. 네, 자매 구단도 있거든요. 네, 자매 구단도 있고 네.
과거 인연으로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구단들이 많아서 네. 그 아부 코치의 자리를 좀 일본인 코치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또 FA 시장처럼 될 건지. 근데 코치는 어쨌든 자리가 난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아부 코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기도 네,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부 그래서 코치가 아마, 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가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오기노. 그러니까 오기노네. 아, 두 분이 함께 하긴 네. 했죠. 네. OK에서. 네. 네. 뭐 이거 가지고 놀랍니까? 이렇게 시원한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